우리가 주식을 할 때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냐 잘 모르잖아요. 네. 왜 모르냐면 밸류에이션을 안 하셔서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작년 하반기 올 초에도 주식을 팔아야 된다 아닌다 뭐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은 지금이 싼가 아닌가 그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뭐 6만 원 밑에서는 너무 싼 가격이었고요. 지금 6만 8천 원인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 외국인이 올해 들어와서 삼성전자 엄청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삼성전자만 사는 것 같던데요, 네. 거의. 뭐 7조 샀을 때도 삼성전자만 6조고, 네. 뭐 10조 샀을 때도 삼성전자만 8조고. 그러면 왜 그렇게 살까? 그런 부분도 오늘 좀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네. 부분인데 방금 밸류에이션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그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올해 상장사 전체 분기 실적이 뭐 얼마 나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원래 뭐 작년 초만 하더라도 2023년 되면 전체 영업이익이 한 250조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들을 했었거든요. 네. 증권사에서. 네. 근데 올해 지금 예측치가 얼마냐면요. 170조예요. 네. 한 80조가 훅 떨어졌죠. 떨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물론 반도체이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기대치가 굉장히 이제 낮아져 있어요. 과거에 한 20년 동안의 주식시장이 언제 가파르게 올라갔었는지를 보면요.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때 네. 근데 그 컨센서스라는 게 250조 나올 거다 했는데 260조 나오는 것보다 지금 이런 경제 상황에서 이런 고물가 금리에서 기대치가 250조에서 170조로 이렇게 많이 다운이 돼 있었는데 네. 그때부터 아니네 이 정도 그렇게 나쁘게 안 나오네 할 때부터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게 2017년, 18년도에도 그랬고 과거 2005년, 6년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기대치는 낮아져 있는데 실적들이 나오는 거 보면 올해 들어와서 대형주 중에 가장 또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가 물론 하이브 같은 것도 올랐지만 네.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가 현대차 기아차예요. 네. 네. 그래요?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 한 45%, 50% 가까이 올랐어요. 그렇구나. 올해만. 네. 많이 올랐죠. 좋은 건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오른지는 그렇죠. 몰랐네요. 네. 현대차도 35% 가까이 오르고 그리고 얘네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잖아요. 기대치는 낮아져 있는데 뭐야 이런 실적이 나와.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하반기에 기대치보다 못 나올까 아니면 이런 실적이 나와?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네. 아직까지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니야 기업 실적이 이제 깨질 거야. 근데 사실 올해 1분기도 되게 안 좋을 거다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안 좋을 거다라는 부분이 다 작년에 주가가 선반영을 해서 삼성전자 사실 쇼크 나왔어요. 8천억 뭐 1조 얘기하다가 뭐 6천억 95% 마이너스 뭐 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 게 안 좋은 걸로 나오니까 별로 주가는 반응을 안 해요. 왜냐면 선반영을 했으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안 좋은 것들은 하반기로 가면 어떻겠냐라고 보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가 그 3개 업체 중에 삼성전자만 감산을 해주면 나머지 두 동생들은 다 감산한다 했으니까 제발 삼성전자만 감산 얘기 좀 해줘 했는데 저번에 감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그 반도체에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에 매년 성장하는 이 수요가 한 15%에서 20% 정도 우리가 빅그로스라고 하죠. 네. 반도체 수요가 그 정도로 성장을 하거든요. 하는데 공급이 이것보다도 조금만 더 많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만 적으면 가격이 변화가 있게 되고요. 반대로 또 수요가 15% 20% 성장할 거다고 했는데 그만큼 수요가 안 나왔을 때 공급 초과가 되니까 작년처럼 재고가 잔뜩 쌓이게 되는데
이번 반도체 감산을 계기로 반도체 공급량이 한 마이너스 7%가 되더라고요. 네. 7%가 되는데 수요는 작년에 반도체의 큰 메모리의 세 가지 수요의 축인 PC, 모바일, 네. 그리고 서버. 네. 모바일이 작년에 많이 안 팔렸잖아요. 핸드폰이. 네. 네. 연 많이 팔릴 때 15대 정도 팔리거든요. 네. 핸드폰이. 근데 작년에 13억 대도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2억 몇천만 대가 덜 팔리다 보니까 그 15억 대를 생각해서 메모리를 생산을 했더니 또 수요가 안 따라줬던 거죠. 그게 다 재고가 됐던 네.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감산을 하는데 올해 하반기 생산은 7% 줄여버리는데 오히려 수요는 지금 약간씩 이연 수요가 살아나고 있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빨리 재고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그 재고가 줄겠구나. 그러면 뭐 화학 제품이든 반도체든 사이클 산업은요. 사이클 산업은 이익이 많이 날 때 주식 사면 항상 필패잖아요. 네. 그러면 이익이 안 날 때 뭐 되게 어렵다고 했을 때 사야 되는데 가장 최적의 타이밍은 이 재고가 딱 줄기 시작할 때. 네. 줄기 시작할 때부터 딱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 전망은 재고가 3Q 정도 돼야 준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네.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가 있기 전에. 근데 감산 발표를 확 해버리니까 이 메모리 수요처에서 야 이거 잘못하다가 3Q가 되면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고객사에서도 빠르게 이걸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챗GPT라는 새로운 AI 쪽의 수요가 갑자기 빵 터지고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재고가 줄기 시작하는데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 이 삼성전자는 언제 팔아야 되냐라고 보면 이제 다운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끝난 거예요. 네. 끝나고 새로운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와. 그 새로운 사이클에 시작이 되는데 주가가 올라오는데 무릎에서 팔면 얼마나 억울해하겠어요. 네. 지금은 무릎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이클에서 그 챗GPT가 쏘아 올린 이 수요 모멘텀으로 구글에서도 막 뛰어들고 아마존도 사고 뭐 그죠? 네. 카카오도 이번에 뭐 그래픽 만드는 생성형 이미지 만드는 그런 부분도 하고 네이버에서도 그죠? 네. 네, 똑같은 생성형 AI 한다고 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엄청난 새로운 수요가 또 탄생을 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내년 초까지 오히려 주가가 좀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앞으로의 전망은 내년 상반기 한 1월 달까지 네. 주식을 들고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외국인은 왜 작년 7월 달부터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을 샀을까? 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작년 7월 달부터는 반도체가 계속 안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왜 샀지? 환율 때문이에요. 네. 외국인들이 보면 굉장히 이 통계적으로 우리 강원국 작가처럼 엄청난 이 통계 기반한 투자를 하거든요. 그 기계가 매매하는 비중이 40%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퀀텀 베이스로 많이 하는데 한국 시장에서 원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상에서 사면 20년 평균치가 1,120원밖에 안 되니까요. 환율에서 일단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채권도 한 200조 들고 있어요. 네. 채권 200조, 주식 한 700조 뭐 이런 식으로 들고 있는 이유가 지금은 원화가 다시 강세로 갈 거다.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올해 들어와서는 삼성전자만 골라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만 왜 골라서 하지? 삼성전자 왜 살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합쳐서 수출 동량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0%, 40%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죠? 네. 그러면 왜 살까라고 보면 챗GPT와 관련된 이 AI라는 거대한 모멘텀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이 거대한 모멘텀에서
유일하게 독점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데가 어디지? 라고 봤더니 GPU는 엔비디아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엄청 110불, 네. 110불에서 지금 310불 갔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게 오르고 보면 외국인들 영어로는 이제 priority라고 그러죠. 우선순위. 네. 예, 주식 투자할 때 이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AI 모멘텀이 시작됐네 했을 때 뭘 살까? 이 우선순위로 봤을 때 유일하게 독점력이 있는 기업부터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샀다고 보면 되고요. 엔비디아를 이제 샀어요. 샀으면 GPU 하나까지 뭐 하나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AI라는 게. 그 다음에는 파운드리, 삼성전자의 메모리 이런 순서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를 산 이유라.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사려고 메모리를 봤더니 메모리는 3개나 업체나 있네. 네,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샀다고 보고 삼성전자 움직임하고 마이크론 움직임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네, 마이크론도 40불대 갔다가 지금 60불 넘어서는 모습이 그런 차원에서 올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골라 사는 거는 이 큰 AI 모멘텀을 보고 샀다라고 봐지고요. 한 4, 5년 전에 한 5년 지난 것 같아요. 저희가 2차 전지를 샀을 때가 2016년부터 그때 2차 전지를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그때 캐피탈이라는 큰 펀드가 있는데요. 그 펀드에서 SDI를 사면서 과거에 삼성전자를 샀듯이 네. 2차 전지 시장이 앞으로 크게 열릴 거니까 SDI를 그때 당시에 5% 지분율까지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외국인이 들어오면 1년 하고 빠지려고 사는 게 아니다는 거죠. 네, 그런 큰 그림을 보고 사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는 삼성전자 아니 왜 이렇게 막 물밀듯이 막 들어오는 느낌이잖아요. 네. 이 느낌은 최소한 한 3년에서 5년 보고 사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사이클의 무릎 정도. 네, 무릎이라는 거죠. 근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또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62,000원대도 말씀을 드리는 게 그동안에 떨어질 때 제가 계속 삼성전자를 사시라고 했던 이유는 제가 저 위에 고점에서 사라는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재작년에는 저는 이제 주식이 비싸졌으니까 3,150 이상해서 저희 고객들 삼성전자 86,000원, 7,000원, 3,000원까지 다 팔았었던 이유가 비싸졌으니까 판 건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는 전무님 저는 10년 보고 사는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9만 원대에서도 사셨다면 6만 원이 되든 5만 원에도 계속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 해야 그렇죠. 평균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근데 사람의 우리 몸의 동물적인 이 본능 때문에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사요. 맞아요. 예. 8만 원대, 7만 원대까지는 사더라도 이게 6만 원이 되고 5만 원 되니까 무서워서 못 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에 괜찮습니다. 사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전문의 덕분에 지금 평균 단가 이제 6만 7천 원입니다. 6만 5천 원입니다. 6만 2천 원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람 심리가 그동안 고생했잖아요. 네. 본전되면 팔고 싶어져요. 그렇죠. 고생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본전되고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수익을 많이 내고 파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최소한 30% 이상은 수익을 내고 파셔야 돼요. 주식을 하실 때는. 그러면 30% 수익이 날까? 6만 5천 원에서 30% 수익이나 368 해서 그러면 한 2만 원 정도 올라가면 되잖아요. 8만 원, 8만 5천 원 갑니다. 네. 네. 가니까 이제 무릎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본전됐다고 파시고 싶으실 건데 본전됐다고 파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4월 달부터 2차 전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되면 30년이거든요. 주식한 지. 와. 94년부터 이 업계에 들어왔으니까요. 네. 그 30...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축구를 하시면 돼요. 30년 동안 여러 번의 이제 사이클을 겪다 보니까 분명히 그 오버슈팅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그런 국면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뭐 민스키 모먼트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그 대중들의 강력한 확신으로 오버슈팅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2차 전지가 이렇게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우수한 회사인 거를 일반인들이 잘 모르셨던 거죠. 네. 근데 우리 박순영 이사님 덕분에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된 이 밸류 체인이 세계 최고구나를 알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썼던 책에 투자의 본질에 네. 주식 투자란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네. 네, 제가 왜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라고 얘기했냐면, 다들 기업 가치 분석에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좋은 기업을 사라, 기업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를 해서 내가 투자의 파트너가 되는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주식 투자를 했더니, 아니, 그 삼성전자를 샀더니 삼성전자에서 물리고, 엔비디아를 샀더니 엔비디아에서 물리고, 테슬라를 그렇게 위대한 기업이라고 샀더니 물리잖아요. 네. 왜 물렸겠어요? 그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10명 중에 8명은 그래? 라는 시점에서 사야 수익이 나요. 네. 근데 10명 중에 8명이 야, 그것도 몰랐어? 10명 중에 8명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알고 있으면 투자에서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투자에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 달부터 지난 4월 달에 그런 질문 들어오면 지금부터 10월 달까지는 변동성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급하게 따라 사지 마세요. 예, 얼마든지 지금 가격보다는 싸게 살 기회를 줍니다. 사야 되는데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광고를 한 20개를 보고 나면 제일 마지막 광고만 기억난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근 3개월의 주가 흐름에 대한 기억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최근 3개월에 주가가 많이 빠졌으면 계속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3개월 동안 많이 올랐으면 계속 많이 오를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게 돼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4개월 동안에 이 엄청나게 불을 뿜은 이 랠리가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안 사면 이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닌가? 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제 경험으로 말씀드린 거죠. 제 경험으로. 30년의 경험. 네, 30년의 경험으로 반드시 여기서는 많은 대중들이 알았잖아요. 위대한 기업이라는 거 알아서 그 기업 가치가 확 올라가면서 다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10명 중에 4명, 5명 정도가 두려워하는 수준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네요. 잘못 산 거 아니야? 네. 막 무서워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트레이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트레이딩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내가 지금 이 시세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서 15%만 먹고 나와야지 했던 분들은 뭐야 떨어지네 하면 그 트레이딩 원칙에 의해서 10%나 15%가 되면 손절하잖아요. 네, 그냥 뭐 길게 들고 가도 되는데. 네. 그 손절을 하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신용으로 사시는 분들. 신용으로 사시는 분들이 15% 빠지면 엄청 후달려요. 네. 1억으로 2억 5천어치를 샀는데 10%만 빠져도 2,500만 원 날라가면 내 1억에서 25%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15%가 터지게 되면 30%가 넘어가면서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지면 거기서 팔아야 되는 그런 매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트레이딩을 하러 들어온 사람, 이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트레이딩을 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손절이 나오고 막 털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기업이 얼마나 위대한 기업인지는 우리 박 이사님의 과거 영상 보면 다 나오잖아요.
너무나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 영상을 보면서 위대한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다면 지금은 이 트레이딩 영역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험치에 나오는 그런 트레이딩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매물이 나올 때 그때 사시면 되고